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형제 리더스의 망고 바나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영상 제목에 나와 있듯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건의 가격이 점점 오른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물가 상승을 설명하기에 앞서 물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가는 어떤 한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개별 가격들을 합한 평균적 가격 수준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수요의 증가가 필요한데요. 수요가 무엇이냐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점점 증가를 해서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부터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통화량의 증가가 있습니다. 통화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통화가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돈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그런 결과로 한 물건을 사는데 드는 돈이 많이 듦으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산 비용의 인상이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임금이나 원재료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앞서 말했듯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수요의 증가, 두 번째 통화량의 증가, 세 번째 생산 비용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면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보유는 감소하게 되고요. 오히려 부동산, 금과 같은 형체가 있는 실물자산 보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채무자는 유리하고 채권자는 오히려 불리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망고님한테 10년 전에 5만 원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10년이 지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텐데, 그러면 저는 채무자로서 이득을 본 거고 망고님은 채권자로서 불리해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는 월급도 당연히 인상하게 되겠죠?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물가가 많이 오른 후에 임금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5%나 상승했는데 이 뒤에 뒤늦게 월급이 2% 상승했다면 직장인들의 월급이 오르긴 올랐지만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사회 전반에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네요. 이러한 영향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자면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 채무자의 유리, 실질 소득의 감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 사례로 망고님이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중학교 사회 시간에 독일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다가 오히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였어요. 가계 지출의 90%가 식료품이었다고 합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이만한 수레에 돈을 가득 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났네요. 당시 생활하던 분들은 정말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다른 사례가 없나요? 저희 경제리더스와 공유해보아요. 지금까지 경제리더스의 망고 바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